이 수요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안에서는 그런 거 답이 안 나와. 동탄 2가 움직이다 보니까 동탄 1도 시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는 경기도에서 불장이 나온다. 하반기에 집값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집을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게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가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상태로 서울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의 이제 주요한 지역들의 어떤 강력한 시세 흐름, 거래 흐름이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확실하게 번져가고 있는 것은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간에. 그리고 지금 수도권으로의 그 흐름이 또 강하게 전이되는 모습들을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사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갭 투자가 서초, 강남, 용산에 갭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갭 투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갭 투자라는 게 원래 그전에는요. 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전세 안고 매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와 전세의 그 갭이 적어서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서 작은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갭 투자라고 했었고, 사실 요거는 좀 이제 다주택 포지션을 취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활용하셨던 투자의 방식이 되겠죠. 방식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언론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서초, 강남, 용산에 이쪽 지역에 갭 투자가 늘었다. 굉장히 많다. 매매 거래 절반이 갭 투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저기에 갭으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신 걸까요? 물론 요 지역의 그 어떤 투자의 수요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지역은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또 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럼 뭐 서초, 강남, 용산에다가 집을 몇 채씩 가져가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뭘까요? 집을 갖고 있지만 갭으로 일단은 매수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를 할 목적을 가지고 향후에 내가 입주까지를 감안한,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갭으로 산 뒤에 나중에 들어오겠다 이런 목적의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도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은 용산도 굉장히 위에 상단에서 거래가 계속 꾸준하게 60%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 여기 지금 요 주황색입니다. 서초. 꽤 많은 거래가 꾸준하게 갭으로 이어졌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좀 약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강남도 역시 굉장히 상단에서 갭으로 거래가 일어났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사놓고 추후에 입주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입주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사놓고 추후에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해서 하나로 뭉치면서 입주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세가 오르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시세가 상승률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상승폭이. 그래서 그거를 잡겠다라는 수요가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갭 투자가 적은 지역, 마포, 송파, 성동, 그리고 이제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송파 보면은 와, 그전에는 굉장히 갭 투자가 많았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마포, 그린색 마포도 지금 많았다가 줄었고요. 성동 저기 점점점점점점 있었는데 쭉 내려오죠. 여긴 왜 이럴까요? 일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잠실권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는 토지에 걸려 있어서 일단 실수를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마포, 성동, 용산, 그 송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가 주택들이 이제 15억을 막 초과해서 이제 20억 선에 막 들어왔던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은데 이게 과거에도 2021년도 넘어갈 때도 그 정도 시세까지 갔었잖아요. 여기는 원래 시세가 그랬던 건 아니었던 단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 제한이 생겼고 집을 갖다가 신규로 이제 그 매수하실 분들은 또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기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당장 내가 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차 돈을 모으면 그때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갭으로 또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식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갭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던 지역인데 지금은 어때요? 가격도 높은데 실거주자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지역 중에서 이 지역들은 상당수 실거주를 위한 정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그전에는 전세가율 높은 곳으로 뭐 성북구라든가 또 노원구 이런 지역들도 전세 가격에 어느 정도 받쳐주면 갭으로 매수를 막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중저가 어떤 주택,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중하급지의 매수들은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신생아특례라든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사실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들어오시는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매수세가 채워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신고가 이렇게 계속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환경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좀 무거워져서 지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조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많이 주춤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도 약간 외곽 지역으로 그 불이 번져가고 있다. 거래량도 지금 확인이 되고 시세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지금 이동하면서 노도강 그리고 관악구, 중랑구, 뭐 금천구까지 다 이런 지역들 조금 그동안에 시세가 착했던 지역들의 지금 어떤 거래량도 늘고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는 환경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성동, 마포, 용산 이런 데 실수요자분들까지 이 수요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네, 경기권 그리고 인천, 서울 외곽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매수자분들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나면 선택지가 만약에 마포에서 아니면 성동에서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라도 사볼까 했던 분들이 거기서 시세가 너무 넘쳐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을 선택하게 되면 뭐 성북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서대문구에서 더 나가면은 은평구를 보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곽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의 외곽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서울 안에서 지금 상품성 우수한 물건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3, 40대 이제 첫 집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실거주에 대한 목적이 강하시다 보니까 깨끗한 집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낡은 집을 살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있는 좀 괜찮은 신축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서울에 좀 인접하고 있는 준서울 또 준강남이라고 하는 입지들 과천이라든지 일기신도시의 분당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뭐 구성남이라든가 그리고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래들이 좀 계속 꾸준하게 있었긴 했지만은요. 그동안에 좀 약간 물량이 많았던 안양이나 또 한동안 좀 시세 흐름이 좀 약했던 뭐 하남시라든가 미사 그리고 또 남양주라든가 다산신도시가 있는 또는 파주 거래는 많았지만 꾸준하게 거래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어떤 시세 흐름이 상승폭이 약간 저조했었던 뭐 김포라든가 그죠? 이러한 지역들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양시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덕양구 쪽에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들은 지금 시세가 회복을 하면서 호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상품성이 좀 우수한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저가 어떤 입지들이나 주택들을 지금 보시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우수한데 주거의 환경이 괜찮은 물건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그런 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입지로 선택하자 하고 노원구, 중랑구, 관악구, 또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을 찾아가시는 수요가 있는가 하면 난 차라리 내 일자리가 가까운 남부권에 있는 좀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차라리 선택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화성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는 곳인데요. 동탄 이 신도시가 가격이 많이 바닥을 치고 나서 좀 작년 같은 경우 많이 회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고점 대비하면 미미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래도 많았고 그랬던 이슈가 좀 될 만큼 시세 회복이 좀 빠르게 움직였었다가 최근에 조금 약간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거래가 많아지고 동탄 2가 움직이다 보니까 동탄 1도 같이 시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환경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간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8호선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착했던 남양주 그리고 구리 또 거기에 더해서 의왕 뭐 이런 지역들까지 같이 시세가 지금 움직이고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까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부터는 경기도에서 불장이 나온다. 경기도 불장이 시작된다. 자, 거래량도요, 지금 8월 들어오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였고,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아예 쉬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더운 때가 없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경기권의 지금 아파트들은요, 8월에도 거래가 치킨 단지들이, 인기 단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주요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래량이 좀 많이 잡힌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서 이어진 흐름이 서울의 핵심지에서 이제 불이 번져서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확실한 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거래량에서도 확실하게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기존에 인기 있던 지역들에서 공을 넘겨받은 수도권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도 용통구가 아니라 팔달구 그리고 건성구, 장안구 이런 식으로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거래가 전이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제가 라이브 시간에 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미 드렸던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수도권의 불장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신생아 특례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셔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첫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상담 통해서도 많이 뵀는데 그분들 지금 집 매수하시려고 하면 뭐 하반기 집값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게 리스크입니까? 집을 사서 내가 조금 조정받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집을 사지 않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버려서 내가 그 집을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게 리스크입니다. 정확하게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잠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절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분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 아닌 수도권에서도 요지의 자리들 노리시는 분들은 빠르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서울보다 흐름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지금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은 무겁지 않은 매물들의 거래 신고가 먼저 일어나는 시점이기는 해요. 거래 신고는 가격이 무거운 물건들은 좀 늦게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신고가 좀 빨리빨리 당겨지는 한 달 안에 해야 된다. 거래 신고 한 달 안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거래되고 나서 바로 빨리빨리 실거래 신고가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서울이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천과 그리고 경기권의 어떤 흐름이 더 좋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지금 불장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셨던 단지들이 있다면 거래가 지금 너무나 뜨겁게 올라와서 8월에 몇 개씩 거래가 터졌다 이런 단지들은요. 호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가 꽤 많이 회복이 된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가격대가 좀 그 주변에 시세가 상대적으로 착한 단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꼭 있다. 이 얘기를 드려봅니다.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들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었고 작년에 좀 어느 정도 단계 상승, 작년부터 해서 단계 상승을 좀 하기는 했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한 1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을 외곽 지역 사이드 지역들 조금 중하급지에서 받아야 될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올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이게
급하다가 아니라 원래 크게 움직여 크게 빠졌었으니까 회복도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게 맞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게 지금 올해 안에 좀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이제 전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메인급지들은 어쨌든 투자의 경험치가 쌓인 분들이 이제 좋은 상급지로의 어떤 이동을 위한 갭으로 매수를 하시는 환경이라면 이제 약간 허리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곳들은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이나 지금 서울 수도권에 또 이제 어떤 입지적인 어떤 장점이 있는 연식이 좀 있더라도 이러한 단지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곳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갭 투자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이고, 신생아 특례가 아마 이제 지속되는 기간 안에 빠르게 매수 결정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조금씩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오기 전에 매수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수 결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어떤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일정 지역들 내지는 어떤 흐름이 잠깐 살짝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멈췄다 갈 때를 이용해야지 하다가 대출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하반기 수도권의 불장,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불장을 좀 빠르게 먼저 선점하셔서 좋은 아파트들을 선점하실 곳들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겸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약간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봐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